사실 그런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안 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선 씨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 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받았다라고 주장되는 사람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일 그러면 줬다라고 주장되는 사람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그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중 부의장의 변호인단이 저런 식의 논리를 만들었을까? 참으로 제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계속해 주장해왔던 건 간단한 것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다 이겁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식의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내놨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돌리고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너무 비겁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주장이었고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보였습니다. 그리스여 이지온 부의장과 변호인단은 그렇게는 추진했던 것일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 부회장만큼은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일까요?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논리가 그걸 어떤 것인지 아니면은 비겁하게 그런 식의 논리를 선택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참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판결에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삼성 네이버에서 나오고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느 절의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삼성 직원들이 현재 이재용 회장의 구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고정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하면 좀 보시죠. 자, 삼성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우려와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다면 과한 표현일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 또한 삼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조롱하고 저런 식으로 웃음거리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상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그 양력이 고려가 돼서 최소한의 정상 천적이 이루어져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조차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삼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기용 부의장에 대한 판결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법치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판결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거, 그거부터 일단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 교체 가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경제공동체 이런 식의 말을 사용하면서 땡전 한 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이 돼서 15년이 확정이 되었죠. 닫았다라고 주장되는 사람에 대한 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졌다고 주장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지훈 부회장에 대한 죄가 인정이 되지 않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이 되지 않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뇌물죄 또한 마찬가지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들이 만들었던 단 얘기라고 하는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 부회장에 대한 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을 정치 판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봐야 되는 것은 그거겠죠. 이런 식의 정책 판결, 이 판결을 주도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정준혁 부장판사입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2019년 10월 열렸던 이 부회장의 파괴한 손실 첫 공판에서 도 청년 부장판사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지도 도입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그걸 후 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니까 재판부가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죠. 사실상 평가 결과를 양양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에서 얘기가 보도가 됐었을 때 총주연 부장판사가 준법감시 위원회를 요청을 하고 삼성에 실제로 그것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 터와 마찬가지로 호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비판을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비판이죠. 야 이거 뭐냐 법원에 지금 미리 차놓고 야. 악령에 대한 적용 기준을 미리 지금 공표를 하고 극우에 지금 짜맞추기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걸 정주영 부장판사가 지금 일전에 가지고 있던 철학과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가 보다.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재용 부회장은 재구속이 되었죠.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청주 전 부장판사를 분명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고 삼삼한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재용 V라는 더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보든지 간에 법원에 요청했던 걸 성실하게 수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둘째 정주연 부장판사를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재구속을 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정주연 부장판사는 준법감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거하려는 이 부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훈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 새로운 삼성중 법감시 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절기를 들으면서 다 끓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앞뒤가 하루도 많지 않다. 앞부분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열심히 거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효성이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형의 조건에 부합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구속을 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도대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뭐를 기준으로 도대체 기준이 충족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까?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 딱 한 가지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주연 부장판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 그거 말을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충족된다 안 된다 그거를 지금 결정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양심에 손 놓고 종료 부장판사나 법률적인 기준에 봤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마우스 정주연 부장판사의 그런 식의 판단을 철저하게 정의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끌겠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정치 입각해가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린 정주연 부장판사의 모습 이런 식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도 조이고 판사도 졸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사석에 앉아 있었던 송경우 검사와 이법한 검사. 아가 눈을 감고 좋은 모습이 목격이 됐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시민이 분노를 느끼면서 검찰에 잠이 올 수가 있냐?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고 소리를 쳤죠. 놀랍게도 그런데 검사뿐만이 아니라 재판장이 어떤 정유 전 부장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경우에 변론 도중에 눈을 감았었다라는 거죠. 변이 변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송준현 부장판사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졸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글쎄요,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울분에 넘친 시민이 외쳤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전주와 부장판사는 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전 윤 부장판사는 왜 도대체 뚜렷한 것일까 아니 졸렸다르는 질문 자체를 하는 것이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졸리었냐 그것 자체가 웃긴 질문인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판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저와 중에 그 판결에 의해 가지고 구속이 되냐 안 되냐 결정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줄 수가 있겠습니까? 흥일이 좋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정의가 악하지 않고 법칙 악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입각해서 이미 마음속에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리게 따라